안녕하세요. 달빛따로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현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쓰신 책으로 실제로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옥효진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선생님의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읽게 되었고, 여기 적혀 있다시피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육 동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알죠? 그 책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경제교육 책입니다. 존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나라이지만 금융 지식이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참 들었을 때 좀 나랑 관련 없는 것 같잖아요. 뉴스나 뭐 신문에서 그려지는 그런 용어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어른들의 이야기만 같고 한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반에서 경제교육을 하는 활동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걸 직접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의 친구들은 하나의 작은 나라예요. 여기에는 직업이 있어요. 은행 직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청소부도 있고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별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으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은 만큼 세금을 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세금을 낸 나머지 돈으로 친구들은 저축을 하기도 하고 일기 면제권이나 뭐 선생님과 나들이 쿠폰 같은 그런 쿠폰들을 사기도 해요. 그리고 과자를 또 사기도 해요. 그리고 학용품을 사기도 하고, 이 시스템이 정말 엄청나죠.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투자 얘기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경매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매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진짜 직접 경험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시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 시우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던 시우가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키라와 다른 점은 키라에서는 그 키라를 도와주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환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주 똘똘한 친구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생님은 그냥 판을 깔아주는 것이고 선생님은 약간 한 발 뒤에 빠져 있고 친구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우는 처음에는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구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구나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처음에는 다 써요. 뭐 일기 면제권, 숙제 면제권 이런 거에다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기가 당장 쓰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세환이라는 친구가 걱정을 하면서 계속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시우 입장에서는 쟤는 뭐야 맨날 잘난 척만 해 같은 말들을 세환이가 던지는데, 세환이가 던지는 그 말들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들이죠. 너 그렇게 쓰기만 해서 되겠니? 시우는 처음에 이제 화가 나죠. 그리고 입안에는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소식을 전하는데 어느 날 기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배부가 될 테니까 가게를 차릴 수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시우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왜냐하면 장사하는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차려요. 도매상도 여기 이제 반에 있습니다. 그 도매상에서 간식거리를 사다가 친구들한테 뭐 1+1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환이가 야 너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돼 하는데, 진짜 결국에는 시우는 그렇게 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자기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업은 사실 망하게 되죠. 자,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기자가 또 어떤 걸 알리냐면 이제 급식실이 완성되면서 교실 배식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식 도우미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업체를 2학기 때부터는 학교에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교실에 있던 청소부 직업도 사라진 거죠. 자, 이거를 실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 일들이 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우는 졸지에 실직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월급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직업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런 직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직업에서 이런 월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직업 제안서를 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시우는 이제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티볼을 잘해서 티볼을 가르쳐주는 그냥 교실을 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는 월급을 이 정도 받겠다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 직업은 월급이 없고 대신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허락을 해주는데요. 시우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안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세안이가 알려줍니다. 자, 시우는 처음에는 세안이에게 그냥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쟤는 잘난 척만 하고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니까 세안이가 알려주는 조언대로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안이도 참 똑똑해요. 세안이는 그런 재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직업 제안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업을 스스로 창출할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이거를 친구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은 고용보험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실업자가 됐어. 그럼 나는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미리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시우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돌려받는 돈도 아닌데 내가 매달 얼마씩을 내야 돼. 하지만 시우는 그 보험의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티볼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이 굳이 배우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요. 수강생들이라는 것이 매번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제 매달 돈을 내면서 본인이 수입이 없을 때는 거기서부터 또 돈을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시우 말고도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축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또 세안이는 그렇게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축만 하게 되면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악화된다는 것도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축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 학급에 투자 상품이 3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의 몸무게랑 그리고 어떤 아이돌 가수의 음원 차트 순위 그리고 이제 환율에 투자하는 3가지가 나오는데 시우는 선생님의 몸무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몸무게가 늘 때마다 몇 % 수익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몸무게가 계속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벌어요. 그러면서 시우는 이 투자의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안 만나잖아요. 이제 그때 그 한 달 동안 돈을 시우는 선생님 몸무게에다가 다 투자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하고 났는데 선생님 살이 쏙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우는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세안이는 또 이때 시우한테 조언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투자라는 거는 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한창 주식이 붐이 일어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를 하나 열어서 주식 투자를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나 저기 마음에 들어. 괜찮아. 오를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우의 어떤 이 행동을 보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경매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시우네 반이 결국에는 티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티볼 우승의 그 상품이 뭐냐면 야구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사인볼이에요. 시우는 너무 그게 탐나는 거죠. 그리고 시우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졸업하기 전에 경매할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라는 게 여러분 뭐죠? 그 값의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기는 거잖아요. 이 가격은 얼마입니다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값에 서로 경쟁을 하여서 그거를 가져가는 게 경매예요. 자, 그럼 당연히 입찰을 받으려면 그 원하는 사람들 중 내가 가장 돈이 많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시우는 돈을 벌어야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우는 그때부터 세안이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세안이가 돈을 잘 버니까.
그 친구한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우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시우의 모습이 정말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사실 책이니까 너무 이상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책을 읽는 친구들,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친구들이 이런 경제 교육을 잘 알아서 지금 물론 여기에서 그려지는 돈들은 다 가상화폐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 나갔을 때 진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상식의 기초를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옥효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유익한 동화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교육이라는 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2학기 때 우리 반 친구들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